안녕하세요. 표만자 원리입니다. 상형의 표원리 적용입니다. 여기에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쌀포입니다. 이 문자는 표만자 원리와 해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상형 요소들이 모두 내포되어 있는 문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자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쌀포가 되려면 이러한 상형의 조합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익은 쓰는 사람에 따라 직선으로 쓸 수 있고 호선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직곡곡, 호각곡, 그리고 예선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직선, 예호선, 그리고 예각선 5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선 예선상형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직선이 있고 예호선이 있고 예곡선, 예각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선은 다른 부스, 다른 문자의 접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직선에서 중간에 접점이 되면 예직중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의 음은 반일로 표음이 됩니다. 위에 부가 되면 예직상입니다. 그때의 표음은 반을입니다. 아래에 붙게 되면 예직하이고 그리고 표음은 을로 표음이 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표음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곡선과 예각선은 광의 개념, 즉 굵기 개념이 없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5가지 형태의 곡호선이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직곡곡과 호각곡에서 상형의 형태가 명확하다면 수렴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형의 기본 요소인 광동, 장동이 되면 반을로 됩니다. 반을. 여기에 선광, 장동이 되면 올이 됩니다. 그리고 선광, 선단이 되면 오로 표음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선익의 기울기에 의해 피읍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직선과 예호선의 곡호선이 조합이 되면 이것은 상의 개념입니다. 예직상과 예호상이 됩니다. 이때의 표음은 기본적으로 광동, 장동이 되어 반을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광, 장동이 되면 올이 됩니다. 그리고 선광, 선단이 되면 오가 됩니다. 예각선에서 보겠습니다. 예각선은 위치는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각상이 되고 그때의 음은 올이 됩니다. 올. 여기에서는 굵기 개념, 광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단이 되면 오가 됩니다. 그리고 선이 그 기울기에 의해서 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위치 개념을 보았고 또 한 가지는 길이의 개념을 봐야 합니다. 표만자 원리에서 길이의 개념은 보통 상하, 좌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문자가 두이자가 있고 사람인자입니다. 여기는 길이의 개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결론 먼저 얘기하면 후익의 우상향입니다. 즉 곡호선의 직선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길이 개념은 상하 좌우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에서 직선 상형의 부분이 쌀포에서는 후익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존에서는 선익이 있습니다. 즉 직선 상형의 기울기에 따라 길이의 개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쌀포의 길이입니다. 쌀포에서 길이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135도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사선의 표현으로 대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쌀포입니다. 광동, 장동은 본래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광동 선단은 이렇게, 후단은 이렇게. 그런데 문자의 조합 과정에서 이것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광동, 장동인 경우에는 직선을 그어서 수평이 되면 광동, 장동이 됩니다. 광동, 선단인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호선의 끝부분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위로 잡아 끌게 되면 길이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후익이기 때문에 후장, 뒤에 것이 길어집니다. 뒤에 것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앞에 것이 선단, 짧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직선이 우상향이면 광동 선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동 후단인 경우는 어찌 될까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겠죠. 이래서 우리가 쌀포에서의 길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런데 다른 문자와 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자는 조합의 문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거기에서 길이 개념이 적용이 되고 쌀포에서는 광동, 장동으로 처리하면 상형의 수렴, 표음의 수렴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쌀포에서 이침별이 상형, 이것은 사람에 따라 직선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5가지였습니다. 직직곡, 호각곡, 예직선. 예직선인데 접점이 위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예호상, 예각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직선과 예호선은 묶어서 동일한 속성이기 때문에 예예선으로 부릅니다. 즉, 첫 번째는 직곡곡입니다. 두 번째는 호각곡이고, 세 번째는 예직선이고, 네 번째는 예호선이고, 다섯째는 예각선입니다. 뒤에 세 개는 또 위치가 부과돼서 상위 개념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선 부분이 수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포가 되려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만자 원리와 해례에서 쌀포는 상형 요소인 접점, 길이, 그리고 넓이 개념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만자 원리와 해례에서 쌀포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많은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만자 원리는 한자의 인일부사 6개에 존재하고
처음부터 이러한 표만자 원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하여 저는 이것을 새롭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복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표만자 원리를 복원하여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는 데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